지금부터는요 4인 4색 교육교회를 바꾸는 시간 8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색다른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잡수하시죠. 잡수. 제가 강의할 때 잡수와 같이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분들 몸매는 잡수가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강의 내용은 잡수와 같은 강의 내용이 될 줄 알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4색 교육교회를 바꾸는 시간 8분, 각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8분 동안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듣고 싶어도 안 됩니다. 8분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시간을 제한해서 8분 동안 강의를 하고, 혹 여러분들이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혹 질문할 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고요.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아마 몸무게 순서로 정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왜로부터 시작되는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잡스 1번 나오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가 작아서 이 정도 돼야지. 네. 네, 8분 안에 제가 가진 전부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부담돼 죽겠네요. 잡스. 죽겠다. 다행히 내일부터 휴가라서 마음 놓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가 변천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두 분은 우리 또 두 분 중에 한 분 아는 거고, 일단 뭐 저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실 오늘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신 서경환 선교사님께서 계단 내려가다가 제가 2층에 씨앗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무릎 꿇고 까다니 안녕 하는데 선교사님 내려가기 제가 어깨를 쳤어요. 선교사님 저를 보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분명히 작년에 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 청수직 입고 누구지? 왜 아는 척하지? 옆에 지인도 막 누구지? 작년에 보면 서로 쪼크 받고 이렇게 하고 막 웃고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살이 쪄서 못 알아봐서 죄송하고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비대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오늘 좀 축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씨앗 새싹이 다 알고 계시듯이 왜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혹시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왼쪽이 뭔지 아세요? 왼쪽 그림이? 뭐죠? 자신 있게. 힌트 노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맞아요. 노벨상이 노벨.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아자로 시작하는 좋아요. 아이리그입니다. 여기 공통된 게 있어요. 숫자가 30이라는 것이 공통되어집니다. 뭐가 30일까요? 30. 자, 노벨상을 받는 사람 30%, 아이비 리그의 제하 중에 사는 30%가 유대인이라는 소리죠. 유대인. 와우, 굉장하죠. 유대인. 굉장합니다. 민족적인 우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잡수 흉내낸 건데 눈치 못 챘죠? 이제 웃으시네. 이제 웃으시네. 유대인의 30%, 그 재학생 중에 30%,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0%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법, 교육법, 학습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나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 대화법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들어보신 척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렇지. 기억이 잘 안 날 뿐인데 하브루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브루타, 이 대화법과 비슷하게 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뭘 했냐? 알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이분들 아세요? 진짜 아세요?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우리 자람 부장님. 맞습니다. 모두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와, 자람 부장 진짜 대단하시네.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어떤 시대? 바로 세종왕. 세종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황희정스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왜 중요한가? 세종대왕이 즐겼단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자, 아까 서두에 말했죠. 왜? 아, 그래. 누구누구야. 너의 생각은 어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역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은 우리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키워보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 우리는 사고, 우물, 뇌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교사의 할 일은 너의 생각은 어때? 자, 우리 안에 들어가자. 왜요?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칼을 들고 해보자. 왜요? 칼을 안 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역공. 우리는 뭐 공격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하브루트로 들어가서 마타호세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뜻이 뭘까요?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저 이 탁월은 우리 목사님 흉내 낸 겁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네, 눈치채시는 분 있죠? 네, 유대인들이 아이들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마타호세프.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이걸 정말로 놀러 갈 때든지 책 읽을 때든지 뭐 뭘 할 때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걸 시작했던 것은 가장 먼저는 그 성경책입니다. 창출내미시 토라를 가지고 한 거죠. 그 내용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외우고 서로 합니다.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4세부터 그룹을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는 8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경 짝지를 정합니다. 이 짝지는 평생 갑니다. 평생. 짝지가 되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그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것을 평생 동안 주고받는 성경 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을 달리 해보고 또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라는 거죠. 또 물론 탈무드 가지고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천편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교사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브루타는 빼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 이것만 봐서 뭔지 알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역시 씨앗 세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동화책, 집에서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동화책을 한 권 딱 들고 왔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니? 자, 저 호칭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왜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자, 이게 맞아. 왜냐 한국 아이니까. 왜 평소에 안 했으니까 조금 더 발달된 그 학습을 많이 배우나 이러겠죠. 꼬리가 처져 있어, 엄마. 눈이 처져 있어. 입이 올라가 있어. 뚱해. 그냥 생긴 게 이상해. 그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할까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천편에 있어서 책을 읽어줄 때 동기압으로 타는 거. 책 내용 전에입니다. 책 내용 전에. 그 다음에 책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리브라는 친구예요. 저 친구 올리브라는 친구인데 올리브 기분이 어때? 어땠어? 올리브가 어떤 일을 했어? 상기시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이 상기나게 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입 밖에 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기억으로 내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용 하브루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생각 하브루타는 뭐냐? 스토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입이 되는 거예요. 입. 그 주인공의 입이 되고 조연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가게 되는 겁니다. 동화책 내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너라면 우리 예쁜 양동이 죄송합니다. 양동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는 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지식 아닙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 동화책으로 하는 하브루타를 넘어갔다. 그 다음에 잡스. 자, 시간이 끝나서 네, 알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하는 하브루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뭘까요? 청유, 권유, 지시 세 개 중에 뭘까요? 지시.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짜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쌉싸이 앉아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모준이가. 예. 자, 이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하브루타 방법이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왠지 서울 사람 같고 낯간지러울 것 같은 그런 질문인 거죠. 근데 이걸 해줘야지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 경상도 사람은 좀 불리합니다. 물론 마음 대다 치아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자, 다음에 일상생활 어떻게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당하죠. 정말 타당하죠. 나 힘들게 돈 벌어서 이렇게 애한테 장난감 사줘. 네가 관리를 안 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브루파에 따른 질문으로 하다면 시간이 끝났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사고가 된다는 거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벨상 30% 아이브리그에 30개를 보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집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실 때 여기 세 부모의 세 아이의 부모님이신 우리 배용수 선생 그 정치자께서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워낙 착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 대단한 가정입니다.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대화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 라는 것을 그들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3세, 4세, 5세, 6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인성과 성품은 3세에서 6세부터 발달이 다 된다고 합니다. 큰 틀이. 그렇기 때문에 씨앗세상에서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틀을 바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만족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었는데요. 외로부터 시작되는 대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강의를 탁월하게 잘해서 왜라는 주제를 왜 선정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4살짜리 때문에 네.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왜를 선정한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일본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네. 예, 좀 박수 한번 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육전사님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 가운데 이분이 제일 외모가 탁월하다고 그래서 아마 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실력은 별로 아니고, 예? 실력도 맞다고? 실력도 좋다고? 그래서 우리 노치훈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나쁘면 내일도 나쁠 걸이라는 주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뚱뚱한 순서의 두 번째로 뚱뚱한 노치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올라가나요? 예, 저도 높은 데서 여러분을 바라보기 위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이제 부분, 이제 교육기계에 이렇다가 오늘 이제 하셨는데 제목을 잠시만요,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나쁘면 내일로 나쁠 걸이란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이제 정한 이유가 이제 자람교회 이제 교사를 하신 분들 혹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고치를 시켜줘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쁘면 내일로 나쁠 걸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EBS 이제 다큐 프라임에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의 사생활 2부가 도덕성이라는 파트인데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EBS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보수로 일당에 10만 원을 준다고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이후 실제로는 15만 원이 드는 봉투를 이제 지급하는 실험을 이제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날름 15만 원을 가져갑니다. 근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5만 원이 더 들었다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급격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만 원이 더 들었다고 제작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5만 원을 더 받아왔다며 찾아온 사람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돈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간단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교육받은 사람들이기에 5만 원을 더 받았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제 선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혹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반대로 어린 시절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럼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시절에 이 부끄러움을 통해 만들어진 도덕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부 교육 주제로 오늘 나쁘면 내일도 나쁠 걸이라는 주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오늘 착하면 내일도 착할 걸이라고 역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 아이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 아이들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이제 입으로 고백하지만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그리고 현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내일 먼 미래에 대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지금 부끄러움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끄러움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더욱 가까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그 안에 주된 방법으로 연극, 이제 심리극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이제 드라마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사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사진 기억하십니까? 3세대 통합 예배 때 이제 했던 연극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들어서 실제로 안에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시면 교회가 건축되는 상황에서 힘들게 이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위험천만하게 아이들이 계단에서 막 뛰어놀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제역 청년, 이렇게 선한 청년이 앞에 있음에도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다칠 텐데,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뛰어놀면서 위험하게 계단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앞에 장을 넘겨주세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장로님이 등장합니다. 장로님이 등장하셔서 이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어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통해서, 이 두 장면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평소에 친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이 청년 앞에서는 계단을 힘겹게 오르시는 어르신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뛰어다니며 위험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평소에 이제 무서워하거나 약간 불편하던 어른들 앞에서는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을 돕게 되고 눈치를 보면 얌전히 교회를 지나다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게 되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있는 설명에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이제 권위자라면은 이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과 친하지 않는 불편한 혹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반대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편한 사람이라면 선한 행위들을 하지 않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은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이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모습으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입니다. 이제 앞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할 때 부끄러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러움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어떤 감정이 생기던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드라마 앞에 했던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가서 제가 연락을 취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계실 때는 눈앞에 약간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부끄러움이 전부였는데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이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선물 앞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약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 앞에서라는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한 선생님이 책을 열심히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선생님이 책을 열심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선생님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고 정리를 도와주는 반면 한 친구는 내가 저걸 왜 해야 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훗날 책이 정리가 다 된 후 이제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던 친구야 하면서 이제 소정의 간식을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무심히 지나갔던 그 아이는 선생님께 찾아서 저도 간식 주세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지 않으시겠죠. 그때 이제 반응이 이제 그 받지 못한 아이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내가 하지 않으니 내가 그 기회를 놓치니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인식한 그 아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겠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는 여기는 성경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그걸 연극함으로써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반응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느끼실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삶을 살아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혹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공감해보고 느껴보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을 우리는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 시절에 도덕적 개념이 이제 경험되는 이 시기에 도덕적 개념을 깨우쳐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어린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윤리의 개념을 세워주고 함께 고민하게 만들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윤리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나쁘면 내일도 나쁠 거리라는 주제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교회 좋은 전사님 만나셨습니다. 예. 예. 9월에 장가 간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꼭 해야 되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교육이라면 위에서 상위 전달식으로 하위 전달식으로 하는 교육인데 설교가 아니라 이 드라마나 연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아이들이 변화가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질문하게 됩니다. 교육 효과. 자, 교육 효과에 대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EBS 아이의 사생활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진을 한 장 가져와서 아이에게 사진을 찢어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사진을 찢어줘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찢는데
이제 선생님이 와서 이 사진은 나에게 소중한 사진인데 찢어줘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을 찢었을 때 나에게 수치심, 선생님이 겪을 그 감정을 아이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주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들도 함께 이 드라마나 이 역할극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에 느끼고 공감해주고 함께 경험함으로써 아이들과 폭넓은 교제를 오히려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자랑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너무 여기 박수. 너무너무 좋은 강의 해주었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인사드려가. 8분이라고 하니까 시간 재는 분이 있는데요. 참 단순하게 사세요. 시간 재지 마세요. 8분은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8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다, 짧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지. 진짜 8분 하겠다고 막 시간 재고 시간 됐다고 사인 주고 막 그런 분이 계시는데 너무 단순해요. 그러지 마시고 2차원적, 3차원적 반응을 하자고요. 예, 자 이제 이분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중2병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본인도 지금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걸로 자, 우리 서글서글하고 늘 이쁨과 사랑과 인격과 모든 걸 다 갖추길 바라는데, 우리 김종국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네,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제가 좀 뒤로 왔는데요. 얼굴이 큽니다. 네, 잘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앞에 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조명 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목이 저희 중2병은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입니다. 중2 시기를 지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미 뭐 한참을 지난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춘기라고 하죠. 보통 사춘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질풍노도. 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질풍노도, 종 잡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네. 제가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워교회라서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를 제가 지금 4년째 맡고 있습니다. 4년째 맡고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겠죠? 네. 과간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올라왔을 때는 빠릿빠릿하고 뭐 정신없습니다. 막 그때는 뛰어다니고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티인데 지금 중2가 된 친구는 예배 시간에 와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건들면 약간 이렇게 싸우자는 표정으로 째려봅니다. 네가 나랑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제가 보도 그래도 이렇게 째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데요. 제 모습을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사진보다 더 옛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정확히 제가 15 중2 때입니다. 저게. 네. 중2 때고요. 네, 저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똥폼이라 그럽니다. 네. 지금 사진이 조금 잘린 건데요. 밑에 다리까지 나와 있는데 집안에서 신발 신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에서 저러고 저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즉 휴대폰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로 저걸 찍고 현상에서 치 잘났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때가 중2 때고요. 다음을 넘기면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네, 이제 고2 때로 갑니다. 네, 고2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 빨간 머리 한 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빨간 머리 한 거를 진짜 보여드립니다. 네, 고2 때입니다. 네, 저런 애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서 점심 시간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학교 가는 게 싫어했는데 그 옆에 뭐 있는 친구들은 뭐 제 동생이고 뭐 이렇습니다. 어디 놀러 가서 찍은 거고 저기는 사촌 조카들인데 네 중2 고2까지 요즘은 저 더 빨리 해서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10살부터 24세까지를 사춘기로 봅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사춘기에 대해서는 어린 유아기부터 사춘기 전까지 10대 전까지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때까지 뇌가 성장 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습되는 것보다는 그저 생활 패턴 이런 거에 맞춰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춘기 때 사춘기 이전에 96%의 뇌가 다 정리가 되는데 그 나머지 4%가 사춘기 때 정리가 됩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표정들이 어떠냐면요, 표정이 좀 이렇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이죠? 중학생 표정은 오늘 기분은 먹구름이 아니라 언제나 기분은 먹구름입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교회 와서 걸어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하이파이브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네 그렇습니다. 더 한 가지 다가 있는데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멋진 줄 알고요. 아까 보셨죠? 모자 쓰고 집에서 신발 신고 혼자 똥폼 잡고 있는 중2 때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나오는데 네 저러고 있다고요. 네 중2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근데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시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심리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10가지만 나열해보고 혹시나 내가 여기 해당된다 그럼 지금 사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혼자 있고 싶다 첫 번째 혼자 있고 싶다. 두 번째,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세 번째, 나의 존재를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알리고 싶다. 네 번째, 부모님께 말대답하고 싶다. 다섯 번째, 가끔씩 외롭다고 느낀다. 여섯 번째,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덕스럽다. 일곱 번째,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 네, 여덟 번째, 친구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홉 번째, 어른에게 반항하게 된다. 마지막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 자, 네. 10가지 중에 5개 이상이면, 네, 사춘기라고 합니다. 어른들 중에도 해당되죠. 그 어른의 시기에 해당되는 거는, 네, 오늘 청소년이니까, 그런데 어른의 시기에 맞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 또 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왜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가 나머지 4%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뇌 유전자 호르몬이 바뀌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따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짧은 영상인데요. 네. 함께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조금 느려도 별것도 될 것 아닌 일에 같습니다.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며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돼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또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중2 혁명 치면은 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착했는데 갑자기 돌변했다. 우리 애가 그전까지 말 너무 잘 들었는데 갑자기 애가 말을 안 듣고 말수가 줄어들고 이랬다.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요. 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용되지 않았던 뇌들은 좀 전에 보셨듯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가지치기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를 열심히 사용했던 부분들, 아까는 반대로 얘기했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는 운동적인 감각들이 뇌들이 성장하고 가지를 더 뻗어서 그 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춘기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해야 되는가, 어떤 아이들과 우리 대면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사춘기 자녀와 행복하게 지내려면 첫 번째는요, 놓아주라입니다. 놔둬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친구들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5, 6학년 되면 도덕이고 뭐고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남하고 관련돼도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제가 어떠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감정이 어떻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감정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놓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놓아주라 그래서 그래 잘 날아가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크게 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의 명령에 때로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바르게 자라왔던데 갑자기 말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반항이 심해진다. 자리를 넓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공간을 넓게 만들어줘야 이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이 생기고요, 이 아이가 생각할 공간이 생기고요, 이 아이가 뇌가 자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처럼 사춘기 아이들의 습관을 고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치기 시작하면요, 전쟁 선포입니다. 엄마가 너 왜 아침에 왜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엄마 오늘 나랑 한판 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애가 저돌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정을 어디에 폭발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드림교회도 아이들이 아까 초등학교 왕에서 중2까지 있다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너무나도 친하고 살붙이면서 지냅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면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 인사만 하고 보내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러면 자세만 바르게 하자 이렇게 공손하게 대해줘야지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조금 그냥 그래 내가 오늘 제대로 해준다 이래서 허리 한번 폈다가 다시 엎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중2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2가 아니고 사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사춘기 자녀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 한 6가지 있는데요, 그냥 읽고 이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해 주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폭을 넓게 하되 늘 언제나 같은 범위 안에서 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어떤 데는 좁혔다, 어떤 데는 넓혔다 이러면은 애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비난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기입니다. 감정이 쌓였으면 더 물러나 주십시오.
부모가 물러나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빠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만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넓게 만들어줘서 아이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사춘기 때 필요합니다. 뛰논다고 해서 애들이 진짜 뛰노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아내고 여유를 가져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교회 교사들은 박수를 안 쳐요. 아, 드림교회 교사분들은요? 네. 사춘기? 아니요, 늘 언제나 듣던 네, 사춘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예, 사춘기이신 것 같은데. 드림교회 교사들 박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시죠. 와. 예, 강의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유아유치,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다음은 이제 청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가장 또 힘든 대상이 청소년들인데요. 힘든가요? 아니요, 놓아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바른 자세로 안 앉아있고 이러면 부글부글 올라오죠. 네, 그런 순간에는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아직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화를 냈다가는 애들이 저 아저씨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화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가면서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네. 예. 하여튼 청소년이 가장 힘든 대상인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좋은 성품이에요. 아이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참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혹시 사춘기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목사님한테 집에 보내세요. 집에 보내서 예준이만 키우지 말고 그 아이들도 키우라고. 그러면 목사님 하루아침에 다 사춘기 소녀처럼 다 바뀔 거예요. 아, 네. 예. 방치해 둘 겁니다. 자, 박수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홍동훈 전사님입니다. 우리 홍동훈 전사님 나오시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호모 스토리쿠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겠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똑똑한 분이죠.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듣겠습니다. 예. 나오나요? 네. 우리가 8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과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들 과거를 팔아먹고 있죠? 왜 잘 안 되나요? 네. 4년 전 양정교회 딱 부임하고 나서 +1 선포식 할 때 사진입니다. 우리 박재민 전도사님도 약간 홀쭉하고 서 목사님도 머리가 까맣죠. 네. 그리고 4년 전 제가 이맘때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고등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고 뒤에 청록색 커튼이 있었고 여기에는 그 복도바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에서 건축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제가 픽 웃으면서 나는 없겠지 했는데 여기 제가 있네. 제가 전도사 한 지가 이제 한 6년 그리고 7년 이렇게 되는데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민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애들 이제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애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 성수 해야 되죠. 맞긴 맞는데. 헌금 내야 되죠. 맞긴 맞는데. 교회 일찍 와야 되죠. 맞긴 맞는데.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제 내면에 드는 걱정이 뭐냐면 과연 이 친구가 5년 후에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겉으로는 훈련되어 있는데 정말 속은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계속했던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고등학생들 솔직히 말해서 학원 하루 띵가도 되잖아요. 그죠? 끌고 기도원 가서 야, 막 기도해라. 갈아놓고 신앙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대한 잘 가르치면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데 선한 어떤 양로원이나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 될 겁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그리스도인일까? 뭐가 그리스도인일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고 한 6, 7년 정도 고민하면서 나름 정리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까 합니다. 네, 그다음 너 넘겨줄게. 네.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죠. 신경학자라고 요즘에는 뇌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2병도 이제 뇌 연구 결과 만들어진 건데요. 이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있대요. 동물들도 예를 들어 앞에 적이 나타나면 적이다라고 피한다든지요. 앞에 위험이 일어나면 그 위험을 피하는 그런 위력이 있는데 사람, 인간만이 동물들과는 다르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어떤 뭐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스토리텔링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물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는데 인간만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이야기가 인간의 모든 사회의 문화를 퍼뜨린 도구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일본 쪽발이 새끼. 이러면서 우리가 반일 감정으로 민족성이 생기는 거죠. 북한 빨갱이. 이러면서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앞에서 도입부에 제 옛날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6년, 7년 정도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고민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이야기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홍동우라는 한 사람에게 캐릭터에 대해서 좀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야기에 몰입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걸 할까?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좋아하고요. 이야기를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야기에 따라서 뭐가 옳은지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시학교에서 우리 박재민 전도사님이 강한 훈련을 받고 새싹교회에서도 재미있는 오상엽 전도사님을 통해서 막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고 가서 우리 노치훈 전도사님의 검은 외모 속에서 몰입이 되었다가 우리 그 김종국 목사님의 방관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윤태욱 전사님, 홍동우 이렇게까지 만나서 청년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잘 성장을 했어요. 잘 성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운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으로 발령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술 약속 있다. 자리 비워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왜 영업직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영업직에 두셨을까? 이런 친구가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전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술을 마셔야 되나요?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 마셔. 영업직이잖아. 조금만 지나면 돼. 혹은 마시지 마, 임마. 야, 그만둬.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 조언은 힘을 발휘하겠죠. 근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 친구가 목회자에게 묻지 않고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뒤에 뭐냐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화려한 식탁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을 때 윤기가 반지를 했더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물론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영업집에 나와서 술에 진탕 취해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이고 3년이고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다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청소년기에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는 언젠가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혹은 부모가 야,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있는 다니엘이 이 친구를 설득합니다. 야, 괜찮아. 너 윤기가 나는데? 괜찮아. 하루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사람을 설득해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보통 제가 청년들 상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전사님, 술 마셔도 되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 담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사님, 남녀간의 스킨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받은 월급 다 드려야 되나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사실 교회가 이것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질문을 넘어서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준비하고 살아나가는 존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결국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의 발제는 청년 파트긴 한데요, 사실 청년 시기에 그렇게 독특한 교육적 특성이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청년 시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교육이 알곡을 맺었나 아니면 가라지를 맺었나가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할 건데요, 좀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생 사이에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감정들이 그 설문조사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왜 교육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야기의 힘을 신뢰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제가 호모 스토리쿠스라고 붙인 이유는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호모 스토리쿠스라고 했습니다. 호모 스토리쿠스, 우리 인간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근데 물론 여기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 다 들려주잖아요, 전도사님. 성경 이야기 다 들려주잖아요, 전도사님. 한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이야기 예화만 들고 마칠까 합니다. 마블이라는 영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이렇게 출시했는데요, 다양한 캐릭터의 영화를 출시했는데 그 영화들의 일관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공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한 단계 성장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을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한 단계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 단계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부딪히고 있다가 여자라는 한계를 깨닫고 오히려 더 크게 일어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인공이 아이언맨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한 단계 성장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20편인가요? 많은 영화가 있지만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의 이야기지만 다르게 변주될 때 그 영화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사로잡힙니다. 스파이더맨이 그랬지, 캡틴 아메리카가 그랬지. 오늘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야, 교회에 주일날 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얻은 신앙적 경험이 무엇인가, 내가 왔을 때 나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또한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할머니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똑같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가 진실되고 마음을 움직일 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야, 이거 해 하지 말고 이야기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은 어렵습니다. 청년 주제가 어려운데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도 쉽게 풀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신앙교육도 스토리텔링이 결국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부터 교육적인 방향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미 벌써 많이 발표를 해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없겠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